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필렛 시간,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속보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새벽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된 일이 있었는데 8명 승선원 중에서 5명이 발견됐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승선원 3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다 구조되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투표 불참해서 대통령 탄핵안 부결, 거기에 앞서 표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부결이 됐거든요. 2개 다.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님? 일단 특검법 부결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예. 탄핵 부결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있던 날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시켜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탄핵 찬성이어야 되는 것인데, 논리적인 결론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결되지 않은 것은 어떤 얘기를 갖다 대도 궁색하다고 저는 보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표결장에 안 들어감으로써 예. 탄핵을 막고, 특검법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출석 인원의 3분의 2니까 통과시킨다 이랬는데,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부결시키고 다 퇴장했지 않습니까? 예. 밤새 그 전날 대통령이 금요일 날 한동훈 대표 좀 들어와라. 그리고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죠.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낮에 직무정지 생각을 바꿀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2차 압박을 했고, 그날 하여튼 밤에 하고, 대통령 담화가 당에 일임한다 모든 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 그 특검법 그 부결에 대한 얘기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법은 또 계속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표결장에 들어가서 예. 또 부결시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면 대통령이 토요일 아침에 그 담화를 내면서 특검법 탄핵안 다 부결시켜주면 내가 당이 원하는 대로 이선 후퇴할게, 요렇게 하고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저는 그 전날 예. 아침에 그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얘기를 했을 때 예. 이것은 탄핵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탄핵할 수 있다는 그 압박용 카드 아니냐, 예. 최후 통첩 아니냐, 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바로 한동훈 대표 좀 들어와서 보자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드를 꺼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주목했던 건 주진우 의원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하나하고, 끝나고 나왔을 때 생각을 바꿀 만한 얘기를 못 들었다. 예. 압박수를 더 올렸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하고 주진우 의원 3명이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동훈, 주진우 이 모두가 관계 있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그 뇌피셜인데, 그래서 일단 그것은 토요일 날 지난번에 그렇게 됐지만 글쎄 특검법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특검법 막았고 국민의 입장의 얘기입니다. 특검법 부결시켰고 탄핵안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이제 부결이 아니라 폐기인 거죠. 불성립이죠. 예, 불성립. 예,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후폭풍,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랬는데, 정책 이유로 대통령으로 한나라당이 인정을 잘 안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탄핵을 했고, 그거는 기각됐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탄핵이 되긴 했습니다만 탄핵 사유가 충분했냐 이런 논쟁은 있죠. 그에 반하면 이번 건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위헌적인 그 비상계엄을 넘어서서 내란죄, 친위 쿠데타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장 병력이
국회에 투입돼서 예. 뭐 유상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그거는 뭐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사법과 행정을 군 통제 아래 두는 거지 국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해제권을 갖고 있는 군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흐름은 보면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포고령도 보면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예. 그런 걸로 보면 이건 그 뒤에 이제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증거들도 나오기 때문에 탄핵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게 궁여지책입니다. 그거에 뭐 공개적인 말은 안 하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1심 그 선거법의 준용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적어도 2심까지는 버텨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그럴 거면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 비상계엄이란 말과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이런 말들은 좀 성급했던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은 상황에서는 예.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탄핵안은 부결이 됐고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이제 공동 담화가 있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 대표님?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 탄핵이나 거리, 사고 이거 외에 예. 어떻게 그 대통령이 담화를 해갖고 당에 일임한다고 얘기하고 예. 그 당과 그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가 그걸 이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헌법적 지위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예. 외국 정상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려면 예. 야당이 동의하는 조기 퇴진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이 나 언제까지 퇴진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예. 그게 여태 여야 합의라 그러지만 민주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2016년 때 될 뻔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퇴진이죠. 그리고 예. 그 총리가 결정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그 거국 내각을 만드는데 거국 내각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그 뭐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예. 이 중요 장관들은 다 야당이 차지하는 그런 그 거국 내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그 거국 내각에서 개헌 일정을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고 예. 개헌 일정을 밝힌 채로 대선 일정을 밝힐 수도 있고 그걸 생략하고 그냥 대선 일정을 밝힐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대선 일정 확정되면 그만 퇴임하고 2달 뒤에 선거하는 이 방식에 예. 야당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거는 실제로 대통령을 야당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거니까 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 동의하겠습니까? 즉각적인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이선 후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야당이 동의하면 정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남은 힘들다. 방법은 탄핵을 하든가 예. 아니면 이제 대통령의 인심 구속이죠. 인심 구속이 앞서 이제 조홍천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사고에 대한 해석인데 예. 그게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예, 예.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병이 예. 나거나 판단부터 뭐 옛날 뭐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예. 그걸로 일반적으로 사고로 보는데. 이렇게 사고로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수사기관들이 내란 피의자로 지금 다 입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뭐 긴급 체포는 김용현 전 장관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위에 지시하는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아하. 곧바로 넘어갈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거는 이제 그 총리한테 예. 권한이 넘어간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헌법학자가 아니라 예,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아니고는 그런 상황을 헌재로 넘기는 탄핵을 하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대표하고 총리하고 상의해서 예. 국정을 끌어간다. 그건 초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헌법 해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 논리적으로 귀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예, 근데 왜 한 대표는 탄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질서 있는 퇴진의 길 이걸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위헌적 그날도 심야에 예. 유력 정치인들이 그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다 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그냥 계엄에 반대한다는 거 분명하게 냈는데 예. 한동훈 대표는 좀 많이 나갔죠.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직무정지 얘기했는데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배제되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당론 결정 과정에 대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이게 좀 화도 좀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그러니까 당론으로는 그 어쨌든 그 탄핵 반대 당론이 됐고 예. 대통령 탈당 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탈당을 요구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직접 요구했는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하고 정무석 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 요구를 했어요. 예. 탈당 요구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인데 탈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 돼서 갑자기 직무정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간 거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범죄 피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탄핵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길을 터주는 거다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 그걸 뭐 좀 받아들였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 본인이 탄핵을 주도한다는 건 결국 탄핵이 된다는 건 친한계 인사들이 하는 건데 친윤계가 다 만드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배신자하고 프레임. 보수의 분열인데 이것이 그 뒤에 정책 미래와 관련돼서 예. 굉장히 어두웠고 그다음에 친한계 인사들도 탄핵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랬을 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예. 뭐 이런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뭐 논리적으로 예. 모순된 행동이죠. 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대표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분명하게 그 말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 말을 쫙 분명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행동도 거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질서 있는 퇴진 그거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비판적이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한 대표 또는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에서 이미 그 민주당도 지금 탄핵안을 너무 일찍 올렸잖아요. 너무 일찍 올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2016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예. 원래 탄핵 예정일이 12월 2일이었어요. 예. 근데 12월 2일 날 그때는 의석수가 훨씬 모자랐고 민주당이? 그 새누리당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62명이 찬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예. 그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거 원내대표가. 주도했는데 예. 12월 2일 날은 안 된다. 예. 지금 충분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아직 결심을 못했다. 그 일주일 연기를 하자 그랬는데 그걸로 굉장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뭐 말도 못하는. 그리고 그때 예. 민주당에 부결되더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 이거 오늘이라도 안 하면 예. 2차 기원 100%다. 음. 뭐 오늘이 위험하다. 예. 1월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다들 그냥 했는데 첫 번째 할 때가 이거 만일에 그날 안 했으면요. 이거 내란죄 수사. 지금 뭐 증언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예. 국방부 차관도 나와서 예. 이건 뭐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사태가 아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도 전부 다 직무 배제시켰다. 예. 그리고 어떤 자료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은폐하지 마라. 이 얘기를 국방부 차관이 했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나와서 증언하고 국정원 차장 나와서 얘기하고 예. 다 이렇게 되면 이게 충분히 더 쌓였을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먹을 욕 다 먹고 예. 뭐 실전적으로 고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뭐 그런데 당론이라 그러니까 그날도 그 김상국 의원이 표결장에 들어와서 예. 울먹이면서 자기가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나는 반대표 던졌는데 그건 당론 때문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와서 반대표 안 던졌지만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뭐 선택지가 쪼여져서 그냥 시간을 좀 벌자는 건데 그렇겠죠. 예.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스스로 벌 수 있는 방법은 예. 탄핵이 아니라면 예. 지금 탄핵은 지금 뭐 안 된다 지금 이런 여론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빼놓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대통령 인신 구속을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고. 당 스스로에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뭐 대표 체제를 붕괴시켜 갖고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둬서 예. 이 상황까지 온 데는 한동훈 대표 책임도 없잖아 있다. 어허. 이렇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두면 한동훈 대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당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예. 또 비대위네. 또 비대위고 그 시간을 벌고 저 표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그 이제 이 지금 당 지도부가 붕괴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예.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예. 근데 그러지 않고요. 예. 지금 같이 무슨 당 대표가 총리하고 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예.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인사하는 거 예. 지금 사의를 받아들인 거는 소극적인 거고 예. 적정인 건 못하게 하겠다. 그 결정을 대통령 권한된 결정을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규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나왔던 질서 있는 퇴진은 어제 이제 한 공동담화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 이제 하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대표님 얘기대로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든지 또 그게 아니고 시간을 벌려고 하면 수사기관권 변론을 하고 한 대표 체제 붕괴시켜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도부가 없으니까 이번 표결 참석 못합니다 하고 또 시간을 버는 방법. 근데 수사기관에 의한 그 인신구속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번에 그거 하기 전에 이번 주에 목요일날 발의해서 토요일날 또 이제 2차 탄핵안 낸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여론이 탄핵을 찬성한 여론이 더 높아진다고 만약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거기 압박을 느껴서 한 대표라든지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없다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상경험 이후에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정적으로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을 보면 예. 지금 위헌적 비상경험이고 예.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직무에서 정지시켜야 되고 근데 탄핵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예. 모순이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면 국민들은 하루라도 저 대통령을 저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둘 수 없다. 예. 그러면 수사기관의 구속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대표고 유력한 후보였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전향적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때는 탄핵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예.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국회 측의 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든 사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예. 사실 국정이 마비되고 야당이 모든 주요 기관장에 대한 탄핵을 하고 예산안도 삭감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1심에서 선거법은 지금 중용이 나와 있고 대법원장이 이거 좀 빨리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지금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 대통령 직권 물러나면 이렇게 정치적인 선언을 해줄 것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후에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시간이 좀 더 가면 헌재가 심리하는 중에 탄핵이 되더라도 아니면 직무정지 상태로 가더라도 2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판결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내리라는 시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유력 야당 대표에 대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번다고 해봐야 2심에서 지금 형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되는 채로 대법원 판결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있는 너무 많은 지금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요한 건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2016년에는요. 어쨌든 탄핵이 위기가 있고 국민들의 탄핵을 원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을 타개해내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탄핵 사연은 16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자들의 어떤 합심해서 풀어나가라는 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그때만 해도 예. 어쨌든 평화적인 그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예. 뭐 민심의 탄핵 찬성 여론이 굉장히 올라갔고 대통령이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도 거부한 상황이고 대통령 거부했죠. 당시에. 거부했습니다. 그때 친박 중진들도 예.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어요. 했죠. 2017년 6월 달에 물러나는 예. 걸로 하고 예. 그전에 이러이러한 조치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탄핵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어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탄핵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그 탄핵을 그 이제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보수 입장이고 예. 탄핵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진전으로 봤는데 예. 탄핵이 트라우마를 민주주의에 남겼다. 탄핵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이든 장관, 판사, 검사 탄핵이 너무 쉽게 남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러나 탄핵의 사유로 보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고 무력 군인을 투입한 거고 친일 쿠데타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루는 거는 그냥 궁색한 시간 벌기 아닌가. 뭐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 되지만. 예. 그때와 비해서 여야 간의 대립이 더 격화되어 있는 거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예. 그때만 해도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인데 그리 대안으로 봤는데 지금은 탄핵하면 예. 뭐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한다고 보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여야 어떤 정치적인 합의로 해결되는 것보다는 역시 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결정되겠네요. 정리가. 제일 좋은 거는 예. 여야 합의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여야가 딱 정치적인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 대통령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갖고 하면 예. 그게 이제 여야 모두의 그 승리가 될 거고 야당의 승리이기도 할 텐데 예. 하겠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